경기 평택의 한 해군 부대에서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한 병사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법원이 부하 직원에게 막말을 하며 갑질을 일삼은 직장 상사에 대한 해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정말 앉아 계시는데요. 따뜻함이 온전히 느껴집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상담하고 있는 상담심리사 이헌주라고 합니다. 자, 오늘 얘기의 근본적인 질문이긴 합니다만 네. 사람들은 왜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할까요? 이게요, 인간관계 때문에 모두가 힘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별로 힘들지 않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관계적이지 않으신 분들은 네. 굉장히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서도 그냥 발 뻗고 잘 잡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되게 잘해주고 네. 좀 손해보고 이런 사람들, 소위 관계적인 사람들, 좀 따뜻한 사람들, 말 한마디 이렇게 했는데 그것 때문에 오해를 사지 않았을까, 또 막 참고 있느라 너무너무 억울해서 맞아요. 또 뭔가 내가 작은 포인트가 있었을 때 저 사람이 날 또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하느라고 너무나 힘들어하는 그런 경우들이 우리 사회에 비일비재하죠. 제 얘기를 다 하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네. 근데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고 네. 인간관계가 뭐가 힘들어? 나는 내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사는데 네. 이제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렇죠. 이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 혹시 나는 어느 쪽이지? 라고 한다면 네. 어떻게 한번 셀프 판단해 볼 수 있나요? 일단은 그 빅5 성격 검사라는 게 있어요. 5가지의 변인을 갖고 성격을 보는 검사인데 사실 성격 검사 중에서도 가장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은 검사라고 좀 유명한 검사입니다. 그 5가지 변인 중에 하나가 친화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친화성.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오해하는 게 외향적인 사람들이 되게 관계적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을 수 있고요. 외향적인 것보다 친화성이 높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외향성이 낮아서 내향적이라고 하더라도 친화성이 되게 올라가면 사실 인간관계를 굉장히 좀 고려하는 사람일 수 있죠. 그 인간관계에서 보통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이에요.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학업이 될 수 공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돈입니다. 이 돈이 절대적 빈곤을 말하기도 하지만 상대적 빈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소위 우리가 보통 SNS에서 막 굉장히 좋은 백을 보면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이런 요소도 사실 돈에 관련된다 볼 수 있겠죠. 세 번째가 건강이고요. 네 번째가 관계입니다. 근데 이 4가지 중에서 가장 큰 포인트를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한 제가 통계를 보니까 직장인들은 인간관계에서 가장 힘든 포인트가 51%가 직장 내 인간관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고요. 이 중에서 69%가 내 인생에서 내 정신건강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는 분이 바로 직장 상사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그 직장 상사가 또 영향을 주는 그런 정도가 배우자하고 거의 비슷하다. 그런 통계가 있어요. 그래서 배우자를 어떤 분을 만나느냐도 중요하겠지만 내가 직장 상사를 누구와 만나느냐도 엄청나게 중요할 수 있어요. 맞아요. 제가 많은 상사분들과 일을 해봤는데 네. 정말 그때그때 제 삶이 좀 달랐어요. 네. 제 후배 중에 하나는 상사와의 문제로 네. 공황장애가 와서 정신과에 주기적으로 가서 상담받는 네. 그런 후배도 있습니다. 이 직장 관계가 상하 구조라는 게 있고 이런 수직적 관계 속에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또 뭐냐면 우리가 직원이 한 10명 정도 있고 그 위에 이제 팀장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네. 그게 일이 n분의 1씩, 10분의 1씩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좀 과하게 갑니다. 그러니까 하는 사람이 더 많이 해요. 네. 근데 그거를 상사들이나 팀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뭐 부장님 잘 아느냐. 사실 그게 밑에서부터 올라간 사람들도요, 그 위치가 되면 이 사람이 얼마나 지금 새벽 내내 지금 보고서를 쓰느라 힘들까. 말을 하지 않으니까 상사도 모르고 또 상사가 이 사람이 그냥 되는 줄 알고 뭔가를 더 부과하니까 또 여기 안에 있는 직원들은 좀 힘들고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기도 하죠. 내가 일을 너무 많이 한다라는 어떤 박탈감 네. 또는 좀 답답함 그런 것들이 있다 보면 충돌이 많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심지어 사람들은 사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별로 생각 안 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 생각할 땐 이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거지 다른 사람 자체에 대한 생각은 거의 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 요새는 정말 직장 안에서는 뭐 그 상사와의 관계도 당연히 어렵지만 후배들과의 관계도 어려운 사람들이 있고 특히 이제 팀장 승진할 나이쯤 되면 네. 비슷한 입사 동기 이런 사람들하고도 이게 애매해집니다. 네. 이게 사실 직장 관계 안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되게 열심히 하면 다 직장 관계에서 성공할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이게 또 어려운 게 예를 들어 내가 팀장이면은 다른 사람 막 끌고도 또 가야 되고 네. 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또 어느 정도는 책임을 부여해서 뭔가를 또 해야 되는 것도 있고 또 관계도 잘 맺으면서 또 규율도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도 있고 그렇죠. 제가 어떤 그 신문 기사를 어떤 인터넷에서 어떤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너무 흥미로워가지고 한번 소개 한번 해볼까요? 네. 어떤 기사일까요? 오피스 빌런이라는 오피스 주제로. 빌런. 네. 빌런. 네. 한동안 아주 많이 검색하던 키워드였죠. 네, 오피스 빌런의 종류를 몇 가지를 얘기했는데 한번 소개해볼까 합니다. 네. 궁금하네요. 네. 첫 번째는요? 첫 번째는 제갈공명 빌런입니다. 제갈공명? 빌런, 제갈공명 빌런. 빌런. 다 아나요 혼자? 제갈공명을 우리가 모실 때 유리가 3번을 찾아가잖아요, 그렇죠? 그 3번을 찾아갔다는 거에서 이제 비유돼서 3번을 시켜야 3번을 말해야 하시는 분. 아 완전 반대군요. 그러니까 이제 능력의 요소는 아니고 3번을 말해야만 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죠. 삼고초려를 해야. 네. 아 그래서 제갈공명 빌런. 네, 뭔가 이게 또 우리가 다 같이 지금 열심히 하는 중인데 이 사람한테 뭔가 작은 것만 시키려고 해도 굉장히 눈치 보이고 3번은 안 붙든 찾아가야 간신히 뭔가 할 것 같은. 야 처음부터 재밌는데요. 네. 또 어떤 빌런이 있습니까? 두 번째 빌런은 흥성대원군 빌런이 있습니다. 흥선대원. 뒤에서 조정해요? 네. 아니면 그러니까 쇄국 정책? 그렇죠, 맞아요. 세국 정책이요. 타자를 칠 때 지금도 독수리 타법으로 치시거나 아니면 엑셀을 안 하시고 다 한글로 하시거나 심지어 막 자로 거셔가지고 하시는 분들. 옛날 신문사에서 타자기로 그 기사 쓰는 그런 시대를 계속 기억하시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시대가 변해도 이 시대 흐름에서 아주 작은 포인트도 못 따라가시는 분들. 사실 제가요 그런 분을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네. 자기 직급에서 자기가 너무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자기는 엑셀이 발명된 게 너무 힘들대요. 이 복잡하고 너무너무나 힘들어서 자기는 지금 직업에서 지금 밀려나게 생긴 거예요. 자기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상사인데. 그래서 제가 저를 믿고 한번 해보실 수 있겠냐. 딱 2시간이면 된다. 근데 그분이 하시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말에 해보게 했어요. 1시간 동안에 엑셀 기초 쌓는 거. 그래서 그분이 주말에 2시간 정도 시간을 내서 그거를 정말 하고 온 거예요. 네. 그리고 저를 이제 월요일에 만나러 왔는데 네. 정말 신세계를 맛본 거예요. 생각보다 괜찮은 거죠. 네, 할만했군요. 네, 엑셀이 이렇게 좋은 거였어? 깜짝 놀란 거예요. 이렇게 계산이 금방 돼? 계산기를 하지 않고? 그렇죠. 효율적이죠. 그렇죠. 내가 만약에 흥선대원군 빌런이다라고 하시는 혹시 약간의 그런 투가 있다면 사실 기술 변화는 우리가 조금 어느 정도는 따라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걸 배우는 거는 그렇게 난이도가 있는 것은 아닐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갈공명 빌런, 흥선대원군 빌런. 그 다음은 뭡니까? 세 번째는 파워레인저 빌런. 파워레인저? 네. 파워레인저, 잠깐만. 파워레인저를 왜 나쁘게 봤을까? 어떤 포인트지? 파워레인저. 파워레인저는 몰려다니잖아요. 네. 5명이서 몰려다니잖아요. 파워레인저가 실직하기 딱 좋은 거가 언제냐면 괴물이 없어지거나 빌런이 없어지면 공동 빌런. 네, 빌런이 있어야만 사실은 파워레인저는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파워레인저가 있으려면 적대하는 그룹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내 정치 좀 이렇게 그룹화해서 하시고 이런 분들이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예. 누구 라인이야? 자꾸 이러시는 분들 있잖아요. 너는 누가 뒤를 봐주니? 뭐 이런 네, 식으로. 네, 항상 그 선명한 무슨 라인 안에 있어야 되고 자기 안에 들어오면 이제 굉장히 이 사람은 내 편인데 아니면 이제 굉장히 색안경을 좀 끼고 보게 되는. 이거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사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빌런은 무개념 빌런. 무개념. 네. 예를 들어서 사람에게는 기본적인 예의라는 게 있고 존중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결여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의 굉장히 나르시스틱한 그런 분들도 계시고 굉장히 히스테리적인 사람들도 맞아요. 계시고 이기적이고. 네, 심지어는 굉장히 소시오패스적인 사람들도 계시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특징은 또 뭐냐면 다른 사람의 그런 요소들을 자기가 다 착취하고 있는 것 자체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오히려 이걸 당연하다 생각하던가 또는 또 그럼에도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를 들어서 너 나 아니었으면 너 내가 안 뽑았으면 너 여기 못 왔어. 야, 너 나 아니었으면 그 자리까지 너 못 가. 약간 이렇게 좀 너무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하시니까. 저희 입장에도 허세로 보이죠, 사실 그거는. 네. 예, 뭐 회사가 그렇게 쉽나요, 한 사람 채용하기가. 그렇죠. 잘 됐을 때는 내 덕이지만 잘못되면은 야 네가 썼잖아. 네가 야 이거 어떡할 거야. 이렇게 돼서 이 사람이 몸빵 뒤집어 쓰게 되는 이런 경우들도 있는데 이런 것을 총칭해서 좀 무개념 빌런이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럼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건 이제 알았으니 뭐 어떻게 상대해야 됩니까? 뭐 무조건 손절하고 도망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네, 타이밍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거절을 하겠다 마음을 먹으시면 초반에 거절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예. 처음에 내가 거절을 못하는 사람으로서 이미지가 고착화되면 나는 더 거절을 못합니다. 고기도 씹어 먹어본 사람이 잘 먹어보는 것처럼 거절도 작은 것부터 해보는. 아, 나는 그것도 힘들다. 그러시면 대안을 좀 얘기해봐서 약간 유연하게 해보시는 것도 필요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일거에 터뜨리는 것은 정말 건강하지 않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정한 사람이 되는 거는 좋아요. 네. 그리고 저는 다정한 게 사람에게 대하는 것이 정말 인간관계를 잘하는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너무 착한 사람이 되지는 않기. 적당히 다정하기. 너무 착하면 무례하게 돌아오니까 그런 건가요? 이게 뭐냐면 무례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모두에게 그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이런 무례한 사람들이 보통 찾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내가 그렇게 해도 되는 사람인지를 먼저 보고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너무 착한 사람이 되고 심지어 성실하기도 하고 심지어 내가 능력도 어느 정도 있고 심지어 내가 할 말도 못하고 내 주장도 못한다. 이런 굉장히 위험한 신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네요. 먹이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어떤 면에서는 요즘에 또 그런 표현들을 쓰죠. 먹이, 또 호구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 호구 입장에서는 실컷 잘해주고 욕먹는 그렇죠. 예, 그런 억울한 입장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는 되게 호의로 돼 있는데 그걸 토대로 오히려 자신 안에 인생에서 여러 가지 오염된 요소들이 나오니까 굉장히 억울함이 싹틀 수 있죠.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직장 생활 얘기 너무 재미있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흘렀어요. 그래서 네. 다음 고민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요. 저희가 어떤 그룹에서 무조건 또 가까워질 필요도 없고 네.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적당히 멀어지는 법도 알아야 하거든요. 네. 요즘 표현하는 그 손절이라는 용어가 좀 너무 강하긴 하지만 네. 좀 이렇게 멀어져야 할 유형도 있는 거잖아요. 이게 손절은 사실 어렵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 내가 손절할 정도의 사람이면 별로 안 중요한 사람일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손절을 해도 그 사람도 뭐 내가 손절한지도 모를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좀 어느 정도 나하고 영향을 주고받는 사람에게서 내가 손절을 해버리면 그 사람도 눈치를 채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굉장히 막 전화 받아 왜 안 받아 왜 안 받아 도대체 뭐가 문제야 이러면서 괜히 또 붙어서 싸웠다가 또 갑자기 친해졌다가 또 싸웠다가 이게 반복될 수 있는 네. 그런 요소가 오히려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사실 이런 인간관계에서 그렇다고 무조건 또 내가 이 사람하고 지내야 되느냐. 행복의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해한 인간관계를 조금 멀리하는 것이 중요해요. 아, 네. 사실 손절보다 쉬운 건 뭐냐면 애초에 조금 덜 가까워지면 되죠. 예를 들자면 내가 10번 전화 받을 거 8, 9번 정도 전화 받고 왜 그럼 그냥 바빴어 그냥 뭐 내가 다른 거 하고 있었어 이렇게 표현을 해서라도 약간 완곡하게 이 사람하고의 요소를 살짝 조금 떨어뜨리는 거 그리고 개인톡으로 내가 많이 얘기를 하고 있다면 조금은 내가 단체톡으로도 얘기해 보거나 아니면 내가 문자를 계속 하고 있다면 좀 전화를 해본다든지 약간의 어깃장을 놓는 거죠. 손절하고는 다르죠. 약간 거리를 두게 되는 포인트 안에서 나의 공백이 생기고 나의 여백이 생기잖아요. 똥차 가야 세차 세차가 옵니다. 오죠. 네. 예. 오늘 저희 작가님들, PD님들 좀 우시는 것 같은데요, 뒤에서? 그러니까요. 오늘 약간 힐링의 시간인 것 같은데, 네. 자, 그러면요. 내가 좀 이런 저런 관계로 상처를 받았다. 이럴 경우 어떻게 좀 스스로 치유를 하면 좋을까요? 사실 우리는 인간관계 장에서 살면서 너무나 상처받고 또 너무나 많은 일에서 지칠 수 있죠. 그럴 때 우리에게는 작은 굴이 필요합니다. 왜 아주 맹렬한 곰이나 호랑이 같은 그런 맹수들도 상처받으면 내가 너무나 고통을 겪으면
사실 굴로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물리적인 어떤 상처들 있죠. 예를 들어 네. 가시에 찔린다든지 내가 뭐 팔에 비인다든지 그럴 때 느끼는 뇌에서 느끼는 그 통각 부위와 실제로 내가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심리적인 어떤 상처들, 거절감, 배신감, 뭐 상실감 이런 부분에서 느껴지는 통각이 거의 대략 일치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손이 베었을 때 연고도 바르고 네. 밴드도 이렇게 네네.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상처받았을 때는 오히려 연고도 발라주고. 그렇죠. 연고도 좀 발라주고 스스로의 마음도 들여다보고. 그렇죠. 예. 그런 요소의 총합을 자기 돌봄이라고 하죠. 자기 돌봄. 자기 돌봄. 네. 자신의 굴, 네. 자신의 아지트, 자신만의 어떤 시간들을 만들어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소중하게 대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꼭 마련해 보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인간관계는 가장 큰 우리에게 상처가 되기도 하지만 저는 인간관계는 가장 큰 치유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받은 사람이면 네. 인간관계에서 그것을 풀어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꼭 이 사람한테 풀어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이 사람하고 뭘 해결을 해서 이게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거를 제가 이제 발명을 했는데 네. 마이너스 1 플러스 2 법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이너스 1 플러스 2. 법칙. 마이너스 1 플러스 2 하면은 1이죠. 네. 네. 그렇죠. 플러스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한번 겪었다면 네. 이런 상처받았던 것을 진솔하게 가까운 관계 안에서 내가 얘기해보고 수용받는 경험. 나는 마이너스 1인데 여기서의 플러스 2가 됨으로써 오히려 플러스 1이 되죠. 근데 이 플러스 2의 어떤 측면이 하나가 가정 안에 있으면 좋고요. 또 하나가 직장 안에서의 좋은 나의 지휘적인 관계가 있으면 좋고요. 직장 안에 없다. 그럼 친구라도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이런 요소들을 여러 군데에 배치하셔서 또 나만의 어떤 치유될 수 있는 관계를 너르고 깊게 가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 정말 너무너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뭐 많이 울컥울컥 하시면서 보셨을 것 같아요. 끝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는 인간관계를 우리가 너무 예민하고 좀 나쁜 사람들만 내가 있어라고 생각하는 것도 문제이고 너무 순진하게만 보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인간관계 바다에서 우리가 충분히 즐겁게 놀려면 인간관계 바다에 대해서 충분히 배워나가고 실습하는 장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와, 사실 저는 저의 인간관계 바다가 살짝 안개가 좀 껴 있었는데 오늘 교수님과 얘기 나누고 나니까 그 안개가 쫙 걷히고 화창한 햇살이 쏟아지는 것 같아요. 오늘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 이제 자기의 현재 인간관계 상태가 좀 어지럽다고 해서 네. 계속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 말씀하신 대로 배우고 갈고 닦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분야라는 거. 네. 이것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